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겠다는 건데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고민의 한 가운데에는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있었는데요. 병립형 회기를 요구한 국민의힘과 입장차를 못 좁히자 결국 맹점을 알고도 현행 제도 고수로 돌아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의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지역구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 일부 의석의 정당 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국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의 대부분인 19석과 17석을 각각 흡수했습니다.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개특위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안 3개로 논의 범위를 좁혔지만 여야 간,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차례 선거제 개편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사이에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자중질환을 겪으며 최종 결정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 준연동형의 불완전성과 맹점을 알고도 시간을 허비하며 보완책 마련에 실패한 정치권. 이번 총선에서도 꼼수인 비례용 위성정당을 급조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이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했던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자 병립형 회기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대국민 기만쇼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의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 유불리 셈법과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형 유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난 총선 당시 나타난 꼼수 위성정당 등의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지금 3.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말씀 한 번씩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나라 정상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27년 만에 증원이자 예상보다 파격적 증원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필수 지역의료 강화라는 의료개혁이 과연 성공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당초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증원입니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0,000명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방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내놓은 수가 인상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을 필수 지역 의료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면서 정부가 예상보다 큰 증원 규모를 뚝심 있게 내놓은 상황. 연금, 교육, 노동 등 정부의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패배에 가까운 경기를 매번 뒤집으며 좀비 축구라고도 불렸던 대표팀에 더 이상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간 여러 논란 때마다 아시안컵 성적을 보고 판단해달라던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참패하며 64년 만의 우승 도전을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요르단전 참패로 이번 대회 여정을 허무하게 마쳤지만 경기 직후 클린스만 감독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If you say that you shouldn't smile or give somebody a smile that deserves actually a compliment in that moment, then, well, maybe we have different approaches. 4강에 가는 여정이 기적에 가까운 행보였던 만큼 클린스만호를 지켜보는 팬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대회였습니다. 역대 최강 전력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조별리그 졸전을 이어갔고 16강 사우디전은 전후반 90분 졌던 경기를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8강 호주전도 손흥민의 원맨쇼가 아니었다면 승리를 챙기긴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가 된 요르단전은 어떤 변명도 통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대회 내내 지적되어 온 전술 구제 속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공격과 수비력 모두 한 수 아래라 여겨지던 요르단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경기 직후 최대 관심은 향후 거취에 쏠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뜻은 사퇴는 없다였습니다. I'm not planning to do anything. I plan to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주장 손흥민은 감독을 향한 비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감싸는 모습이었지만 질책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받는 부담감도 분명히 정말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수차례 공헌한 64년 만의 우승이 물거품된 상황에서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번이 4번째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쉬웠을 법했지만 경기 후 동료들을 감싸며 질책은 자신에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주장의 품격은 더욱 빛났습니다. 2018년 9월 벤투의 주장으로 선임된 이후 줄곧 완장을 찾던 손흥민 선수. 선수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홀로 책임을 떠안았는데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뜻밖의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박민준요 사면권도 나흘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역은 이른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인천공항 역시 연휴 동안 가족 단위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로 북적였는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한 시민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서울역. 귀성객들은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분주히 승강장으로 오갑니다. 혼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 해주신 것도 너무 그립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부모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고향에 가기 위해 연차를 붙여 쓴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차도 많이 막히고 오늘 좀 하루 연차 써가지고 일찍 내려가는 게 편해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표가 매진된 탓에 현장에서도 발권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 잡고 있는데 좀 힘드네요. 뭐든지 잡히면 표를 구해서 일단 내려갈 생각이고요. 인천공항에는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끼리 날짜를 맞춰 해외를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명절 풍경이 됐습니다. 저희들 형제들 다 모여서 지금 남매들끼리 여행 가기로 해서 오게 됐어요. 저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가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각 공항 이용객들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휴 동안 임시 항공편을 포함해 총 6,684편의 항공기를 운항합니다. 열차편도 연휴 기간 증차 운행됩니다.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700회로 평상시 대비 28회가 추가 운행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들뜬 시민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다려. 야. 설 연휴 기간 지인 간 선물 주고받는 일 많으실 텐데요. 올 설 연휴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비후보 등이 선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설은 총선을 꼭 2달 앞둔 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마지막 연휴인 만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로선 유세 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세 과정에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는 명절 전후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시기일지라도 선거 구민에게 귀성,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터미널, 기차역 대합실에서 명절 떡 등 음료나 다과는 물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출마하는 지역구 안에 있는 터미널이나 기차역일지라도 귀성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역구 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산악회 회원들에게 버스를 제공한다거나 등산 때 먹을 간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역군의 경찰서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전경이나 의경에게 위문금품을 주는 행위, 그리고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건 허용됩니다. 선거구민 대상 기부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경우 제공한 사람의 처벌과는 별개로 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속 대상에는 현직 의원을 비롯해 출마 의사를 갖고 후보자에 신청한 이들은 물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